안녕하세요, 아트뱅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곳은 바로 오르세 미술관입니다. 며칠 전에 오르세 미술관이 새로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오랜만에 방문해서 작품들을 보게 되는데 그동안 억눌렸던 것들이 한 번에 빵 터지듯이 많은 감동들을 다시 얻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작품들을 보다 보니까 생각났었던 것이 하나가 있어서 오늘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술 기법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법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기법은 알라 프리마라는 기법입니다. 이것은 이탈리아어이고요. 직역을 하게 되면은 바로 처음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19세기 인상파 화가들이 많이 썼었던 기법 중에 하나로서 이 전의 화가들은 보통 그림을 그릴 때 정말로 시간이 오래 걸렸었습니다. 하지만 인상파 화가들은 증기기관차가 발견이 되고 튜브 물감이 발견되게 되면서 야외로 나가서 변화하는 빛들을 화폭 속에 담으려고 했었다 보니까는 정말로 빠른 붓터치가 필요했었던 거죠. 그렇게 발전했던 것이 바로 이 알라 프리마라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붓터치를 상당히 가볍고 경쾌하게 하게 되면서 이 붓터치 레이어가 한 겹에서 두 겹 정도로 거의 마무리가 된다고 해요. 그렇게 그려진 그림들은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경쾌하고 자유스럽고 생동감 있는 그림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기법을 정말로 잘 썼었던 화가가 있습니다. 바로 클로드 모네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네 그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그림은 오르세 미술관에 있는 클로드 모네 작품으로서 양산을 쓰고 있는 여인이라는 작품입니다. 작품을 보시게 되면 그의 경쾌하고 가벼운 붓터치가 그대로 느껴지시죠. 그러므로서 상당히 생동감 있고 자유스러운 느낌까지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릴 때 모네는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나는 이 그림에 그 무엇보다도 바람을 그리고 싶었다라고요. 그의 붓터치에서 바람이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두 번째 기법은 바로 임파스토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탈리아어이고요.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게 되면은 혼합 반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기법은 그림을 그릴 때 물감을 두텁게 사용하는 기법으로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그림에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물감 때문에 그림자가 지기도 하죠. 그래서 다양한 질감을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풍부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임파스토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법을 정말로 잘 썼었던 화가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빈센트 반 고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르세 미술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 롬강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짙게 어둠이 깔려 있죠. 근데 상점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빛들, 그리고 창공에서 빛나게 되는 그 별빛들과 그 별빛들이 강 수면 아래로 그대로 내려앉아 있는 모습을 강한 임파스토 기법으로서 우리가 실제로 그 출렁거리게 되는 그 강물결의 느낌과 그런 빛들을 그대로 느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임파스토 기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면적으로 그려진 그림들과는 다른 그런 풍부한 감정들을 느낄 수가 있기는 한데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물감을 많이 썼다 보니까는 마르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법은 바로 콜라주라고 합니다. 콜라주라는 것은 불어 단어이고요.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하게 되면은 접착, 부착, 풀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화라는 그 캔버스 화면에다가 비예술적인 요소들, 뭐 나무가 될 수도 있고, 그저 뭐 쇠붙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인쇄된 종이도 괜찮고요. 아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사용해서 작품을 완성해 가는 것이 바로 이 콜라주 기법이죠. 그래서 기존에 이 회화라는 것은 눈속임으로써 현실 세계를 모방하게 되는 것에 불과했었는데 그 실제적인 현실적인 것들을 그림 속에 끌어오게 되면서
그 모방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콜라조라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빠삐 콜라조라고 해서 빠삐라는 게 불어로 종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인쇄된 종이를 그림에 같이 사용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것을 처음 했던 사람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피카소, 브라크라는 화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20세기 초반이 되게 되면은 세계대전이 터지게 되죠. 그러면서 모순된 것들이 수면 위로 많이 떠오르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았었던 예술가들은 기존의 것들을 더욱더 부정하기 위해서 더 많은 비예술적인 요소들을 자신의 작품 속에 끌어들이기 시작하게 되면서 현대 미술에도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 바로 콜라주라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술에서도 많은 기법들이 존재하듯이 와인을 만들 때에도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와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법으로 와인을 만들게 됩니다. 대표적인 거 3가지를 또한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기법은 무엇이냐면은 탄소 침용 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어로 하게 되면은 까르보닉 마세아스용이라고도 합니다. 말이 되게 어렵죠? 쉽게 잠깐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우선 이 기법을 많이 쓰고 있는 곳이 프랑스의 보졸레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포도 품종이 가메라는 포도 품종으로서 상당히 가볍고 타닌이 적은, 오랜 시간 동안 숙성할 수 없는 와인들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크게 사랑을 받지를 못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와인의 판매량을 늘리고 홍보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오래 숙성을 시키지 못할 거라고 한다면 차라리 빠르게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와인이라고 홍보를 하고 만들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해서 만든 와인인 것이죠. 그래서 보통 포도 수확이 9월 중순쯤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와인을 만들 때까지 걸리는 시각은 고작 4주에서 6주 정도면 완성이 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그 탄소 침용 방식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은 큰 통에다가 포도 알갱이들을 막 집어넣고, 그리고 여기다가 탄소가스를 주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발효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면서 알코올이 생성이 되고, 여기에다가 신기하게도 딸기라든지 체리 같은 가볍고 프루티한 향들이 묻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런 상태에서 빼내가지고 와인을 만들고, 그리고 이 와인을 전 세계적으로 출하시키게 되는데, 이 와인이 바로 보졸레 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졸레 누보는요, 보통 11월 셋째 주 목요일날 전 세계적으로 출하가 되는 가장 신선하게 빠르게 만들어진 와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귀부 와인이 있습니다. 귀부 와인의 의미는요, 귀는 귀할 귀, 부는 썩을 부, 즉 썩은 포도로 만든 와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썩은 포도로 와인을 만들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실 건데 가능합니다.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우선 제가 아까 전에 9월 중순쯤에 포도를 수확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때 포도를 재배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요. 근데 조건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기후적으로 첫 번째로는 아침에 안개가 깔릴 수 있을 만큼의 습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 습도가 높아버리게 되면은 포도가 썩어버릴 수가 있다 보니까 낮에는 적절하게 일조량도 있어야 되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그런 조건을 충족한 곳에서 바로 포도 알갱이에 곰팡이가 슬어요. 이 곰팡이균이 포도 알맹이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구멍으로는 수분이 증발하기 시작을 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건포도 형태로 포도 알맹이가 변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 상태에서 와인을 압착해가지고 와인을 만드는 것이 바로 귀부 와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와인을 만드는 곳이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소테넬이라는 지역, 그리고 독일로 가시게 되면은 트로켄베르나우스레제, 그리고 헝가리로 가시게 되면은 토카이 와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비슷한 방식으로 와인을 만드는 것이 있는데요. 9월 중순쯤 포도 수확을 하되 이 포도를 바로 압착시키지 않고 그저 볏짚이라든지 이런 거 위에다가 그냥 말리는 거예요. 똑같이 건포도 형태로서 그렇게 수분이 날아가고 건포도 형태에서 와인즙을 짜내서 와인을 만드는 것이 대표적으로 프랑스에는 쥐라 지역의 뱅드바이, 그리고 이탈리아로 가시게 되면은 아마로네라는 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포도 형태로 만든 와인들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날아갔다 보니까 그 포도 알갱이에는 정말로 모든 단맛이라든지 모든 맛들이 집약되어 있겠죠.
그것을 짜서 와인을 만들었다 보니까는 생산량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없긴 하지만은 정말 맛있는 와인이 바로 이 귀부 와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아성블라주라고 합니다. 아성블라주라는 것은 불어 단어로서 조립 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포도 품종들을 서로 섞어가지고 와인을 만들게 됩니다 라는 걸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한 그 이야기는 제가 위에 느낌표로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말하는 아성블라주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빈티지를 섞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빈티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와인이 만들어질 때 포도가 생산이 된 연도를 빈티지라고 하죠. 그래서 절대로 프랑스에서는 빈티지를 섞어가지고 와인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건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게 허용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샴페인입니다. 샴페인이라는 지역은 예전부터 날씨가 선선해서 산미가 좋고 산뜻한 와인들을 많이 만들게 되면서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었던 곳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곳의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날씨의 편차가 되게 좀 큽니다. 그렇다 보니 일정한 퀄리티로서 와인을 만들기가 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면서 샴페인의 와인 생산자들이 작황이 좋았을 때 만들었던 와인들을 조금씩 보관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작황이 좋지 않았었던 해에 이 좋았던 와인들을 섞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와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빈티지가 표시가 되긴 하지만은 이 샴페인은 빈티지를 섞었기 때문에 빈티지가 적혀져 있지 않은 넌 빈티지 샴페인으로 출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빈티지를 섞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극대화를 시키고 그리고 단점은 서로 보완시키게 되게 되면서 최고의 숙성력과 그리고 최고의 맛과 향을 찾아가게 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화로움이 만들어내는 최고의 아름다움이 바로 이 아성블라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공연을 볼 때 독주공연도 너무나도 멋있죠. 한 명의 연주자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쫙 내리쬐게 되면서 정말로 화려하고 멋있긴 하지만 오케스트라, 그 수많은 연주자들이 연주를 하게 됐을 때 선사해주게 되는 그 감동도 또한 어마어마하죠. 그러한 것이 바로 아성블라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미술 기법과 그리고 와인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렸었는데요. 저는 이 기법들이 참 많이 닮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우선 빠른 붓터치로서 상당히 자유스럽고 생동감 있는 느낌을 담아내었었던 알라 프리마라는 그 기법은 와인을 빠르게 만들게 되면서 신선하고 산뜻한 느낌을 주게 되는 그 보졸레 와인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물감을 한 번에 많이 쓰게 되면서 다양한 질감을 오랜 시간 동안 말라가게 되면서 풍부하게 나타내게 되는 그 임파스토라는 기법은 오랜 시간 동안 수분을 날려버리고 꽉 차있는 맛과 향을 지닌 기부와인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비예술적인 재료들을 사용하게 되면서 작품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그 꼴라주라는 기법은 여러 빈티지를 섞어서 만들게 되는 넌 빈티지 샴페인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몇 가지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와인을 드실 때 그리고 미술관에서 조금은 아시는 척 하면서 조금 더 즐겁게 작품들을 그리고 와인을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더욱더 재밌는 이야기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예술과 와인을 사랑하는 남자 아트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